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4분기 일본 워홀 비자에 합격을 하였었고, 저는 일본 시골에서 일본 워홀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보다 차가 많았고, 바로 옆은 농사를 짓고, 밤이 되면 별이 잘 보이는 그런 진짜 찐 시골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워홀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번 첫 영상에서는 일본 시골에서 집 구한 썰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본 미해현이라는 지방에 살았고 이런 집에 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2DK 구조의 형태이고요. 지금 보이는 곳은 거실입니다. 오른쪽 문을 열면 세면대, 화장실, 욕실이 모두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세탁기도 비치해 두었습니다. 거실에는 주방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외에도 방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은 공부와 식사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밖을 보면 밤이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빨래를 넣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바로 옆방은 침실입니다. 침실 옆에는 큰 붙박이 장롱이 있고 바로 옆 문을 열면 거실로 통합니다. 우선 저는 저 혼자 이 집을 구하지는 않았고 일본인인 남자친구와 함께 집을 구해서 일반적으로 혼자 워홀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랑은 집 구하는 과정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혹시 궁금하실 수 있으니 일본의 집 구하는 법을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앱을 통해 먼저 원하는 집을 찾았는데요. 이때 사용한 어플은 스모라는 어플입니다. 스모 외에도 홈즈, 앳홈 등이 있고요. 이 앱들은 한국의 직방, 다방과 비슷합니다. 저희는 스모에서 원하는 집을 리스트업을 먼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앱에서 조건을 정해 리스트업을 해두면 부동산에서 상담할 때 훨씬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직접 해보니 그냥 부동산으로 바로 찾아가서 저희 맞는 조건을 이야기했어도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거주를 희망하는 위치에 가까이 있는 부동산을 방문했는데요. 바로 니시오라는 유명 부동산 체인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리스트업을 한 매물을 보고 싶다고 하긴 했지만 상담 과정 중 저희의 예산 등 세부 사항에 맞춰서 부동산에서 다시 리스트업을 해주었습니다. 세부 조건에는 초기 비용, 월세 예산, 직장과 학교 거리, 원하는 구역, 집 구조 등등이 있었고요. 이때 부동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스모로 같이 물건을 보았고요. 부동산끼리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저희 예산에 맞추어서 추가적인 매물까지 전부 통합해서 추천해 주었습니다. 부동산이랑 상의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면 그 집의 세부 조건이 담긴 이런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2집을 선택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집의 위치, 집의 구조, 부대 설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달 월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렇게 자료를 2집으로 이렇게 받았고 선택할 때 이 자료가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조건에 맞는 집이 있으면 바로 내견을 진행하는데요. 즉시 내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열쇠를 관리하는 곳과 연락이 안 되거나 집주인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아직 이전 거주자가 나가지 않거나 하지만 전 거주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는 조금 드물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본은 비어있고 청소가 끝난 집만 계약이 가능한 문화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참 한국에서 막 집을 구하고 있을 때 부동산에서 상담을 하고 바로 사람 있는 집을 내견한다고 하니까 물론 사전에 연락은 하고 찾아간 거긴 한데 일본인 남자친구는 그게 가능하냐고 되게 어이없어 하며 신기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저희는 운이 좋아서 원하는 집을 바로 내견을 했었는데요. 내견할 때는 기본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 영상 촬영이 거의 다 가능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이 정해지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청서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하겠다는 의사표시이고 거의 확정 단계이긴 합니다.
제출 정보는 신분증, 근무지 정보, 재직증명서, 학생일 경우에는 학생증 또는 입학증명서, 수입증명, 보증인 정보, 연락처 등등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취소를 하면 다음 계약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는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보증회사 심사가 필수적입니다. 심사는 보통 영업일 기준 1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심사의 기준은 월세 대비 수입의 비율, 진학기록, 직장정보, 보증인 여부, 생활신용기록 등 서류가 미비하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가 통과되면 중요사항 설명을 받습니다. 이 과정도 법적으로 필수라고 합니다. 집 상태, 계약 조건, 갱신료, 해약 규정, 관리규칙, 비용 구조 등을 설명받습니다. 이렇게 중요사항 설명을 동의하면은 이어서 정식 계약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건데요. 보시면 순서대로 임대인, 임차인, 물건 주소지, 물건 이름, 구조 등이 적혀져 있고요. 임대차 조건에는 집세 46,000엔, 관리비는 집세 포함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은 모두 따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돈도 지불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차료는 따로 되지 않았고 적혀져 있는 것처럼 한 대를 무료 주차하였습니다. 주차를 할 때는 꼭 배정받은 주차 번호가 적혀져 있는 자리에 대야 합니다. 수선비는 여기 6만엔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 비용은 사실 수선비라기보다 이 비용을 냄으로써 두 번째 달에 월세를 조건부로 면제받았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계약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제급도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임대인의 주소와 성명 그리고 도장, 이 도장은 제가 가려놨습니다. 임차인은 현 주소,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회사 정보, 긴급 연락처, 도장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끝나면 열쇠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일 아침에 부동산에 가서 열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직접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앱으로 리스트업, 두 번째 부동산 방문, 3번 조건에 맞는 매물 추천, 4번 내견, 5번째 입주 신청, 6번째 보증회사 심사, 7번째 중요사항 설명, 3번째 계약 및 초기 비용 지불, 4번째 열쇠 수령 및 입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약이 끝나면 이런 계산 견적서와 이런 계산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달 최종 지불한 금액을 보자면 첫 달 1할 계산은 집세 38,580엔, 수선비 6만엔, 보증료 23,000엔, 서포트 시스템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100엔, 화재보험 21,950엔, 중개수수료 5600엔, 중개수수료는 월세 추가 10%로 측정이 되었네요. 아마 이 10%는 소비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첫 달 낸 금액은 총 195,230엔입니다. 그리고 입주만큼이나 중요한 태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1년 계약을 하였었고 1년 이상 계약 조건으로 두 번째 달에 월세를 면제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상과 다르게 일찍 나가게 됐는데 이때는 처음 계약할 때 안내받았던 자료에 있던 해약 관련된 번호에 연락을 하였었고요. 연락을 했을 때 해약 조건을 설명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달의 월세를 안내받은 계좌에 따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왜냐면 이 두 번째 달의 월세는 1년 이상 저희가 이 집에 머물렀을 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집주인의 무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월세를 지불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첫 달에 비용을 지불하고 두 번째 달에는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세 번째 달에 지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날짜에 맞춰서 해약 담당 부동산 사람이 와서 집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저희랑 계약했던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무한한 일도 없는 게 조금 좋았습니다. 이때는 모든 가정을 뺀 상태여야 되고요. 이 부동산 사람이 이상이 없는지 다 체크를 하면 저희는 열쇠를 주고 가게 됩니다. 부동산 사람은 저희보다 조금 더 오래 남아서 집 상태를 더 봤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시골에서 집 구해본 찐 후기를 말씀드렸고요. 이해되면 일본 시골의 생활비, 그리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집을 구했을 때 풀옵션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직접 다 하나하나 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풀옵션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모티로 저희는 가전을 구했는데 지모티로 가전을 구하는 법, 그리고 일본 시골의 생활 등등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